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5년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정보를 찾아봅니다. 우리 부모님께는 이 정보가 꼭 필요하실 텐데 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발로 뛰고 정부 홈페이지를 샅샅이 찾아보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내용을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게 다 제가 모은 자료들이에요. 이 모든 내용을 30분 안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기초연금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 1. 2025년 바뀐 선정기준액 완벽 이해하기. 2.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정확히 계산하기. 3. 신청 방법과 꿀팁. 4.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 5. 실제 사례로 보는 성공 신청 스토리.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시 찾아볼 수 있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답해 드릴게요.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2025년에 바뀐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2024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여야 했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228만 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무려 15만 원이나 올랐어요. 부부 가구는 어떨까요? 2024년 340만 8천 원, 2025년 364만 8천 원, 24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동네 김할아버지는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소득이 214만 원이라서 탈락하셨어요. 딱 1만 원 차이로요. 정말 안타까우셨죠? 그런데 올해는 214만 원이면 기준인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께 희소식인 이유입니다. 작년에 나는 조금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셨던 분들, 올해는 다시 신청해 보세요. 기준이 올랐으니까 이제는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받는 금액도 올랐습니다. 기준 연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2024년 월 33만 4,810원, 2025년 월 34만 2,510원, 약 7,700원 올랐습니다. 1년이면 약 9만 2천 원 더 받으시는 거예요. 7,700원밖에 안 되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7,700원이면 시장에서 계란 한 판 사시고 두부도 사시고 나물도 한두 가지 더 사실 수 있어요. 한 달에 7,700원이면 1년에 약 9만 원, 10년이면 90만 원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세 번째 소득 계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로 인해 작년에는 못 받으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으실 수 있게 됐거든요. 바뀐 점 1. 근로소득 공제액 증가. 2024년 월 110만 원, 2025년 월 112만 원. 아직도 일하시는 어르신들 계시죠? 노후에도 용돈이라도 벌려고 일하시는 분들요. 이런 분들한테 좋은 소식이에요.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일하셔서 월 150만 원 버신다고 해볼게요. 마이너스 2024년에는 150만 원 마이너스 110만 원 4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혔어요. 마이너스 2025년에는 150만 원 마이너스 112만 원 38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2만 원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이게 선정 기준을 통과하느냐 마느냐를 가를 수 있어요. 바뀐 점 2. 자연적 소비 금액 증가. 이건 좀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화면 손자가 차근차근 설명.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에서 이 정도는 생활하면서
당연히 쓰는 돈이다라고 빼주는 금액이 있어요. 이게 바로 자연적 소비 금액이에요. 2025년에는 이게 더 올랐어요. 마이너스 단독가구 251만 2,677원. 마이너스 부부가구 304만 8,887원. 실제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박할머니는 집 한 채 가지고 계세요. 시가로 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금이 3천만 원 있어요.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자연적 소비 금액을 빼주니까 실제로 계산되는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바뀐 점 3. 비동거 자녀의 교육비 의료비도 공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작년까지는 같이 사는 가족한테만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따로 사는 자녀, 손주한테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손주가 대학생인데 등록금 500만 원을 할아버지가 지원하셨어요. 작년 같으면 이게 공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것도 공제가 됩니다. 병원비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사는 어머니 병원비를 아들이 냈다. 이것도 공제 대상이에요.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드시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포기하셨던 분들, 올해는 꼭 다시 신청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어떻게 신청하는가? 이 모든 걸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혹시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도움됐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정보 가져올 힘이 생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이 뭘까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뭔 소리야, 더 어렵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소득평가액이란 쉽게 말하면 한 달에 버는 돈이에요. 마이너스 근로소득 1에서 버는 돈, 마이너스 사업소득 장사에서 버는 돈, 마이너스 재산소득 임대료 같은 거, 마이너스 연금소득 국민연금 같은 거, 마이너스 기타 소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버는 돈을 그대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로소득 계산 방법은 간단합니다. 할아버지가 경비 일을 하셔서 월 150만 원을 버신다고 해볼게요. 계산 과정 1. 150만 원 총 근로소득 2. 여기서 112만 원을 빼줍니다. 근로소득 공제 3. 150만 원 마이너스 112만 원 38만 원 4. 그 다음에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5. 38만 원 0.7 26만 6천 원.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26만 6천 원이에요. 150만 원을 버셔도 실제로는 26만 6천 원만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놀랍죠? 이게 바로 일하는 어르신들을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 계산 방법. 작은 가게를 하신다거나 농사를 지으신다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 작은 구멍가게를 하셔서 월 1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다고 해볼게요. 계산 과정 1. 100만 원 총 사업소득 2. 여기서도 30%를 공제해 줍니다. 3. 100만 원 0.7 70만 원.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70만 원이에요. 연금소득 계산 방법.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국민연금은 연금소득 공제가 없어요. 받는 금액 그대로 소득으로 잡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0만 원 받으신다. 그럼 40만 원이 그대로 소득평가액에 포함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다릅니다. 이런 연금들은 기초연금 수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어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란, 이제 재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재산을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한 달에 이만큼 소득이 있는 것과 같다고 환산하는 거예요. 재산의 종류. 1. 일반 재산 집, 토지, 건물 등. 2.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3. 자동차. 계산이 좀 복잡한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례로 보는 소득 인정액 들려드릴게요. 사례 1. 이 할머니 단독 가구. 소득 마이너스 국민연금 월 30만원. 마이너스 경로당에서 청소 1월 50만원. 재산 마이너스 자가 주택 1억 5천만원 기본 재산액 공제 후 마이너스 예금 1천만원. 계산해 볼게요. 소득평가액 1. 국민연금 30만원 그대로. 2. 근로소득 50만원. 마이너스 50만원 마이너스 112만원 마이너스 공제액이 더 크니까 0원. 3. 소득평가액 합계 30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1. 집 1억 5천만원. 마이너스 대도시 기본 재산액 1억 3,500만원 빼면 1,500만원. 2. 예금 1천만원. 마이너스 2천만원 공제받으니까 0원. 3. 재산 합계 1,500만원. 4. 소득 환산율 4% 적용 1,500만원, 0.04 60만원. 5. 12개월로 나누면 60만원 12,5만원. 최종 소득 인정액 30만원 소득평가액 5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35만원. 결과 35만원 228만원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보셨죠? 국민연금 30만원 받으시고 일도 조금 하시고 집도 있고 예금도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사례 2박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가구. 소득 마이너스 할아버지 국민연금 월 50만원. 마이너스 할머니 국민연금 월 20만원. 마이너스 할아버지 일용직 월 80만원. 재산 마이너스 자가 주택 2억 원. 마이너스 예금 3천만원. 계산해 볼게요. 소득평가액 1. 할아버지 국민연금 50만원. 2. 할머니 국민연금 20만원. 3. 할아버지 근로소득 마이너스 80만원 마이너스 112만원 마이너스 0원. 4. 소득평가액 합계 70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1. 집 2억 원. 마이너스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약 6,500만원. 2. 예금 3천만원. 마이너스 2천만원 공제 후 1,000만원. 3. 재산 합계 7,500만원. 4. 소득 환산율 적용 7,500만원, 0.04 300만원. 5. 12개월로 나누면 25만원. 최종 소득 인정액 70만원, 25만원, 95만원. 결과 95만원 364.8만원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수급 가능합니다. 보셨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국민연금도 받고 집도 있고 돈도 좀 있는데 나도 될까? 하고 걱정하셨던 분들 걱정 마세요. 계산해 보면 기준 안에 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놓치면 안 되는 공제 항목들. 이것만 알아도 수십만 원 차이. 계속 시청해 주세요. 혹시 계산이 복잡하다고 느끼셨나요? 괜찮습니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나중에 또 보실 수 있게 저장 버튼도 눌러주세요. 놓치면 손해보는 공제 항목 완벽 가이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꿀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셔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덜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공제 항목 먼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근로소득 공제 112만원 30% 추가 공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정말 혜택이 큰 제도예요. 실제 사례. 김할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하셔서 월 180만 원을 버세요. 계산. 1. 180만 원 마이너스 112만 원 68만 원. 2. 68만 원 0.7 47만 6천 원. 180만 원을 버셔도 실제 소득은 47만 6천 원으로 계산돼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세요? 만약 이 공제가 없었다면 180만 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혔을 거예요. 그럼 소득 인정액이 훨씬 높아져서 기초연금을 못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2.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까지 공제.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등. 이런 금융재산이 2천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안 잡혀요. 예시. 박할머니는 은행에 2,500만 원이 있어요. 계산. 마이너스 2,5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500만 원. 마이너스 이 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니까 마이너스 500만 원 0.04 20만 원 연간. 마이너스 20만 원 12개월 약 1만 7천 원 월. 2,500만 원이 있어도 실제로는 한 달에 1만 7천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꿀팁. 만약 예금이 딱 2천만 원이라면 0원으로 계산돼요. 3. 기본 재산액 공제. 지역별로 다릅니다. 마이너스 대도시 서울, 부산 등 특별시광역시 1억 3,500만 원. 마이너스 중소도시 그 외시 지역 8,500만 원. 마이너스 농어촌 읍면 지역 7,250만 원. 무슨 뜻이냐고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집을 가지고 계신데 그 집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계산.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1,500만 원. 마이너스 2,500만 원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사시는 최할머니. 마이너스 집 1억 8천만 원. 마이너스 예금 1,500만 원. 재산 계산. 1. 집 1억 8천만 원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4,500만 원. 2. 예금 1,500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영원 공제액이 더 크니까. 3. 재산 합계 4,500만 원. 4. 소득 환산 4,500만 원 0.04 12월 15만 원. 집이 1억 8천만 원이나 되는데도 월 15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돼요. 4. 부채 공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빚도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으셨다면 재산에서 5천만 원을 빼고 계산해요. 실제 사례. 이 할아버지. 마이너스 집 2억 원. 마이너스 주택담보대출 5천만 원. 마이너스 예금 1천만 원. 재산 계산. 1. 집 2억 원 마이너스 1억 3,500만 원 기본 재산액 6,500만 원. 2. 예금 1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영원. 3. 부채 마이너스 5천만 원. 4. 재산 합계 6,500만 원 마이너스 5천만 원 1,500만 원. 5. 소득 환산 1,500만 원 0.04 12월 5만 원. 부채를 빼주니까 소득 인정액이 훨씬 낮아지죠. 5. 2025년 신규 비동거 자녀 교육비 의료비 공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제도예요. 따로 사는 자녀나 손주한테 돈을 지원하셨다면 그것도 공제가 됩니다. 공제 대상. 1. 교육비 학비, 등록금, 학원비 등. 2. 의료비 병원비, 약가, 간병비 등. 실제 사례. 김할아버지는 따로 사는 손주 대학 등록금 500만 원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따로 사는 어머니 병원비 300만 원도 내주셨어요. 이런 경우 마이너스 교육비 500만 원 연간 500만 원 공제. 마이너스 의료비 300만 원 연간 300만 원 공제. 마이너스 총 800만 원 공제. 이걸 월로 환산하면
800만 원 12개월 약 66만 7천 원. 월 소득에서 66만 7천 원을 빼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점. 반드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해요. 마이너스 학교 등록금 납입 확인서, 마이너스 병원 영수증, 마이너스 통장 이체 내역. 이런 서류들을 꼭 챙겨두세요. 6. 자연적 소비금액 공제.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볼게요. 2025년 기준 마이너스 단독가구 251만 2,677원, 마이너스 부부가구 304만 8,887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재산이 이 금액 이하라면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쓰는 돈이라고 봐서 공제해준다는 거예요. 예시. 작은 가게를 하시는 정할머니. 마이너스 가게 건물 1억 원 기본 재산액 공제 후 금액. 마이너스 물품 재고 1,000만 원. 마이너스 예금 500만 원. 마이너스 합계 약 1억 1,500만 원. 증여 재산이나 처분 재산 계산할 때 만약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셨다면 마이너스 2천만 원 마이너스 251만 2,677원 약 1,748만 원. 마이너스 이 금액만 증여 재산으로 잡힘. 자연적 소비 금액이 올라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공제 항목들을 다 봤어요. 이 공제들을 제대로 활용하면 받을 수 없을 것 같았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고요? 이런 공제들을 신청할 때 꼭 말씀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공제가 있는 줄 모르고 신청하셔서 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신청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 정말 유용한 정보였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신청 방법이에요. 아무리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을 안 하면 못 받아요. 그리고 신청을 잘못하면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신청 자격 확인 먼저 하셔야겠죠? 먼저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기본 자격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 3. 국내 거주 4.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이 네 가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2025년에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마이너스 생일이 1960년 4월 15일이라면 마이너스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마이너스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심. 이미 65세가 지나신 분들은 마이너스 언제든지 신청 가능. 마이너스 신청한 달부터 지급.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언제 신청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1월에 받을 자격이 됐는데 6월에 신청하셨다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치는 못 받으세요. 신청한 6월부터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면 그때 바로 신청하세요. 마이너스 이미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오늘 당장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1. 어디로 가나요? 마이너스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든 가능. 마이너스 꼭 내가 사는 동네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돼요. 2. 준비물. 마이너스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마이너스 통장 사본 연금 받을 계좌. 마이너스 배우자 신분증 부부가구인 경우. 3. 추가로 있으면 좋은 서류. 마이너스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마이너스 재산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 마이너스 부채 증빙 서류 대출 확인서 등.
마이너스 교육비 의료비 영수증 공제 받으실 경우 주민센터에 가면 이렇게 하세요. 1. 민원실에 들어가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2. 직원이 안내해 줄 거예요. 3.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직원이 도와줘요. 4.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5. 끝. 소요시간 약 30분일 시간. 꿀팁. 마이너스 오전 일찍 가시면 사람이 적어요. 마이너스 월요일 오전은 피하세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마이너스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 이 시쯤이 한산해요. 방법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주민센터 대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셔도 돼요. 장점. 마이너스 연금 전문가들이 상담해줘요. 마이너스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국민연금과 함께 상담 가능. 준비물은 주민센터와 똑같아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기. 마이너스 인터넷 검색 국민연금공단 강남지사. 마이너스 전화 1355국번 없이. 방법 3. 온라인 신청 복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복지로 웹사이트는 영상 설명에 남겨둘게요. 온라인 신청 방법 1.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3. 복지 서비스 신청 클릭 4. 기초연금 검색 5. 신청서 작성 6. 제출. 장점. 마이너스 집에서 편하게 신청. 마이너스 24시간 언제든지 가능. 마이너스 서류 제출도 온라인으로. 단점. 마이너스 공동인증서 필요 복잡할 수 있음. 마이너스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음. 특별한 방법 찾아가는 서비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목하세요. 거동이 불편해서 나가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국민연금공단에 전화 1355국번 없이. 2.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 3. 날짜와 시간 예약. 4.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서 신청 도와드림. 무료 서비스예요. 정말 좋은 제도죠? 주변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신청 후 절차입니다.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1단계 신청 접수 신청 당일. 마이너스 신청서 제출 완료. 마이너스 접수증 받음. 2단계 조사 약 30일 이내. 마이너스 소득 재산 조사. 마이너스 금융정보 조회. 마이너스 서류 확인. 3단계 심사 약 30일 이내. 마이너스 수급 자격 심사. 마이너스 지급액 결정. 4단계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마이너스 문자 또는 우편으로 통보. 마이너스 승인 거절 결과 안내. 5단계 첫 지급 심사 완료 다음 달. 마이너스 매월 25일 지급. 마이너스 지정한 계좌로 입금. 전체 소요기간 약 12개월. 화면 손자가 달력을 가리키며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월 15일에 신청했다면 마이너스 4월 말 5월 초에 결과 통보. 마이너스 5월 25일에 첫 지급. 중요. 마이너스 서류가 부족하면 기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마이너스 보완 요청이 오면 빨리 제출하세요.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만약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1. 재신청 가능. 마이너스 소득이나 재산이 줄어들었다면. 마이너스 공제 항목을 추가로 확인했다면. 마이너스 언제든지 다시 신청 가능. 2. 이의 신청 가능. 마이너스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마이너스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마이너스 다시 심사받을 수 있어요. 3.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마이너스 이건 정말 좋은 제도예요. 마이너스 탈락했어도 신청해두면 마이너스 국민연금공단에서 정기적으로 수급 가능성 조사. 마이너스 가능해지면 연락 줘요. 마이너스 5년간 관리.
여기까지 신청 방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성공 사례들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다뤄볼게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신청했을까? 나와 비슷한 상황의 분들은 계속 시청해주세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러분은 이미 기초연금 전문가 수준이에요. 이런 유익한 정보 혼자만 알기 아깝죠? 가족, 친구, 이웃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의 분들이 어떻게 기초연금을 받으셨는지 알아볼게요. 사례 1 김순자 할머니 75세 서울 거주 상황 마이너스 혼자 사심 단독 가구 마이너스 국민연금 월 45만원 마이너스 파트타임 식당 1월 70만원 마이너스 자가 주택 2억 3천만원 마이너스 예금 1800만원 할머니의 걱정 국민연금도 받고 일도 하고 집도 있는데 나는 못 받는 거 아닌가? 실제 계산 소득평가액 1. 국민연금 45만원 2. 근로소득 70만원 마이너스 112만원 영원 공제액이 더 큼 3. 합계 45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1. 주택 2억 3천만원 마이너스 1억 3,500만원 9,500만원 2. 예금 1,800만원 마이너스 2천만원 영원 3. 합계 9,500만원 4. 소득 환산 9,500만원 0.04 12약 31만 7천원 최종 소득 인정액 45만원 31만 7천원 76만 7천원 결과 76만 7천원 228만원 승인 매월 약 30만원 수령 중 처음엔 안 될 줄 알고 신청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하셔서 해봤더니 되더라고요. 이제 매달 30만원씩 받으니까 생활이 훨씬 나아졌어요. 박철수 이영애 부부 68세 66세 부산 거주 상황 마이너스 부부 가구 마이너스 남편 국민연금 월 80만원 마이너스 아내 국민연금 월 30만원 마이너스 남편 일용직 월 100만원 마이너스 자가 주택 1억 8천만원 마이너스 예금 2,500만원 마이너스 아들 대학 등록금 지원 연 600만원 부부의 걱정 국민연금 합쳐서 110만원이나 되는데 남편은 일도 하고 우리는 절대 못 받는 거 아닌가? 실제 계산 소득평가액 1. 남편 국민연금 80만원 2. 아내 국민연금 30만원 3. 근로소득 100만원 마이너스 112만원 영원 4. 교육비 공제 600만원 12 50만원 5. 합계 110만원 마이너스 50만원 60만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1. 주택 1억 8천만원 마이너스 1억 3,500만원 4,500만원 2. 예금 2,500만원 마이너스 2천만원 500만원 3. 합계 5천만원 4. 소득 환산 5천만원 0.04 12약 16만 7천원 최종 소득 인정액 60만원 16만 7천원 76만 7천원 결과 76만 7천원 364.8만원 승인 부부 합산월 약 45만원 수령 중입니다. 아들 학비 지원한 게 공제되는 줄 몰랐어요. 영수증 챙겨서 제출했더니 덕분에 기초연금 받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대길 할아버지 70세 대구 거주 상황 마이너스 단독가구 배우자 사망 마이너스 국민연금 월 60만원 마이너스 자가 주택 1억 2천만원 마이너스 예금 3천만원 마이너스 고혈압 당뇨 치료 중 마이너스 주택담보대출 3천만원 할아버지의 걱정 국민연금도 받고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는데 나는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실제 계산 소득평가액 1. 국민연금 60만원
2. 합계 60만 원. 재산의 소득 환산액. 1. 주택 1억 2천만 원 마이너스 8,500만 원 중소도시 기본 재산액 3,500만 원. 2. 예금 3천만 원 마이너스 2천만 원 1천만 원. 3. 부채 마이너스 3천만 원. 4. 합계 3,500만 원 1천만 원 마이너스 3천만 원 1,500만 원. 5. 소득 환산 1,500만 원 0.04 12.5만 원. 최종 소득 인정액 60만 원 5만 원 65만 원. 결과 65만 원 228만 원. 승인. 매월 약 28만 원 수령 중입니다. 부채도 공제해 준다는 걸 몰랐어요. 주택담보대출 받은 게 오히려 도움이 됐네요. 지금은 기초연금 받아서 병원비도 내고 생활도 훨씬 나아졌어요. 궁금하실 질문 10개를 답해 드릴게요. 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니요. 완전히 잘못된 오해예요.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금액이 소득으로 포함될 뿐이에요. 실제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70%가 국민연금도 함께 받고 계세요. 이 자녀가 잘 살면 못 받나요? 아니요. 자녀의 소득 재산은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단 예외. 마이너스 자녀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마이너스 부모가 자녀와 같이 사는 경우, 따로 살고 부양가족으로도 등록 안 되어 있다면 자녀 소득은 상관없어요. 3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니요.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가주택을 가지고 계세요. 기본 재산액 공제가 있어서 집 가격 전체가 재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사예금이 많으면 못 받나요? 2천만 원까지는 공제. 2천만 원 이하 예금은 재산으로 안 잡혀요. 그리고 2천만 원 넘어도 소득 환산율이 낮아서 연 4% 생각보다 많이 재산으로 안 잡혀요. 5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다시 못 받나요? 아니요. 언제든지 재신청 가능. 소득 재산이 변동되면 다시 신청하세요. 그리고 수급희망 이력 관리에 신청해두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가능해지면 연락 줘요. 6 기초연금 받으면 다른 혜택을 못 받나요? 아니요.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혜택과 별개예요. 마이너스 기초생활수급자 계속 받을 수 있음. 마이너스 의료급여 계속 받을 수 있음. 마이너스 주거급여 계속 받을 수 있음. 7일을 하면 못 받나요? 아니요. 오히려 일하는 분들을 위한 공제가 있어요. 근로소득 112만 원 30% 추가 공제. 일을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8부부가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다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부감액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차감됩니다. 예시. 마이너스 단독가구 기준 34만 원씩 받아야 하는데 마이너스 부부는 각자 27만 원씩 받음. 마이너스 총 54만 원 부부 합산. 구신청이 복잡한가요? 아니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필요한 서류. 마이너스 신분증. 마이너스 통장 사본. 이것만 있으면 신청 가능. 다른 서류들은 직원이 직권으로 조회해줘요. 10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한 달부터. 예를 들어 3월에 신청하면 마이너스 4월 말 5월 초에 심사 완료. 마이너스 5월 25일에 첫 지급. 중요. 신청일 이전 달은 소급 지급 안 돼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면 빨리 신청하세요. 자, 여기까지 실제 사례들과 자주 묻는 질문들을 다 봤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정리만 남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여러분이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정말 유익하셨죠?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 받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려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1.
선정 기준액 받을 수 있는 기준. 마이너스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마이너스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2024년보다 7% 올랐어요. 2. 기준연금액 받을 수 있는 금액. 마이너스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2,510원. 마이너스 부부가구 최대 월 54만 8천원 각자 27만 4천원. 2024년보다 2.3% 올랐어요. 3. 주요 공제 항목. 1. 근로소득 공제 112만원 30%. 2. 금융재산 공제 2천만원. 3. 기본재산액 공제. 마이너스 대도시 1억 3,500만원. 마이너스 중소도시 8,500만원. 마이너스 농어촌 7,250만원. 4. 부채 공제 전액. 5. 교육비 의료비 공제 비동거 자녀도 가능. 신규. 4.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4. 찾아가는 서비스 거동 불편 시. 지금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1단계 자격 확인하기. 마이너스만 65세 이상인가? 마이너스 대한민국 국적인가? 마이너스 국내에 거주 중인가? 마이너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가? 2단계 서류 준비하기. 기본 서류. 마이너스 신분증. 마이너스 통장 사본. 추가 서류 해당되는 경우. 마이너스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마이너스 재산 증빙 서류. 마이너스 부채 증빙 서류. 마이너스 교육비 의료비 영수증. 3단계 신청하기. 마이너스 신청 방법 선택 주민센터 공단지사 온라인. 마이너스 신청일 정하기. 마이너스 신청서 작성하기. 마이너스 서류 제출하기. 4단계 결과 기다리기. 마이너스 약 30일 심사기간. 마이너스 보완 요청 오면 빠르게 대응. 마이너스 결과 통보받기. 5단계 수령하기. 마이너스 매월 25일 입금 확인. 마이너스 금액 확인. 마이너스 문제 있으면 연락하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 포인트는 포인트 1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일 이전 달은 소급 지급 안 돼요. 자격이 되는데 미루면 그만큼 손해예요. 포인트 2 공제 항목 꼭 챙기세요. 마이너스 교육비 의료비 지원했다면 꼭 말씀하세요. 마이너스 영수증 꼭 챙기세요. 마이너스 이것 때문에 탈락했다가 승인되는 경우 많아요. 포인트 3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마이너스 재신청 가능. 마이너스 2 신청 가능. 마이너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포인트 4 다른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하세요.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 정보 꼭 알려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예요. 나는 안 될 거야. 신청해봤자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걸 계기로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이라도 신청하세요. 한 달 미루면 30만원 손해, 2달 미루면 60만원 손해예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정되기를, 더 편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40분 가까이 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기초연금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마이너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1355. 마이너스 방문 상담 가까운 주민센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1.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2.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3.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4. 주변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특히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마이너스 기초연금 받으면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마이너스 의료비 지원 제도, 마이너스 주거 지원 제도, 이런 내용들을 다뤄볼게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